자, 13 이하의 자연수 A, B, C, D고 이렇게 흐름이 있대요. 이렇게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했던 것 같아. A, D 곱했을 때 홀수. 이게 뭐지? 둘 다 홀수. 얘는 홀, 얘도 홀. 근데 더한 거, B, C 가운데 있는 얘를 두 개 더한 거는 짝수래.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돼. 야, 어떤 걸 더하면 짝수니? 홀수 두 개 아니면 아예 짝짝,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여기가 둘 다 홀수 있대. 두 번째 경우, 둘 다 짝수 있대. 선생님은 뭐부터 먼저 해볼 거냐면 어느 게 더 편한지 혹시 눈에 알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될 때가 훨씬 편한 거예요. 홀홀홀홀 전부 다 똑같을 때. 왜요? 자, 그러면 애초에 A부터 D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후보가 원래 얼마부터 얼마였는데? 1부터 13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홀수로 싹 다 제한이 돼버리면서 들어올 수 있는 수가 뭐예요? 1, 4, 5, 7, 9, 11, 14 요렇게 7가지로 딱 이게 전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 중에서만 골라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좋아요, 하기가.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도 웃긴 거죠.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 뭔가 이 홀수들 안에서 4개를 골라요. 근데 선생님 막 예를 들어서 7, 11, 5, 9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동으로 알아요. A가 얼마야? 5. B가 얼마야? 7. C가 얼마야? 9. D는? 11. 선생님 마음속에 또 들어왔다 나갔어 지금. 그지? 그런 거지, 그치? 얘가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저렇게 4개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고를 때 지금 일부러 이렇게 안 겹치게 골랐는데 혹시 중복해서 골라도 돼? 네.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5, 5, 9, 9 이렇게 골라도 돼? 네. 왜 된대? 왜? 그럼 어떻게 매칭되는데? A는? B는? 등호가 있으니까 같은 것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C는? D는? 아, 이거네. 야, 그러면 이거 조금 에바해가지고 9999 비둘기로 골라보자. 이렇게 고르면 돼, 안 돼? 돼요. 이것조차 돼. 9999 전부 다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돼. 야, 그러면 선생님이 1, 2, 3, 4, 1, 4, 5, 7, 9, 11, 13 총 7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작업을 일단 해야 돼? 4개를 골라. 7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작업을 할 거야. 근데 금방 해서 봤겠지만 중복해서 뽑아도 돼, 안 돼? 돼요. 중복해도 돼. 아까 9999 이렇게 뽑아도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거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뽑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동 배열을 해주는 거지, 그치? 네. 제어 자체에 지금 내장되어 순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치? 네. 자, 그럼 선생님이 뽑을 때는 순서 생각하면서 뽑아야 돼?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선생님이 아무거나 골라놓으면 여러분들이 자동 배열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7하고 4 이거 어떻게 뽑아야 돼? 뭘로 뽑는 거야? 조합. 그냥 조합도 아니고 중복 조합으로 이렇게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일 때는 7H4의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홀수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고 순서는 별로 의미 없어. 어차피 너희들 자동 정렬해 줄 거야. 내가 아무렇게나 뽑아도.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홀일 때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얘는 홀로 고정이야. 근데 이제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 짝짝. 왜? 2개 더했을 때 짝수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여기가 환장하는 것이. 선생님 홀수 2개 뽑고 짝수 2개 뽑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홀수 2개를 뭐 예를 들어서 7, 9 이렇게 뽑았는데 얘가 짝수가 뭐 2, 4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그치?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짝수랑 홀수랑 그냥 각계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뽑아버리면 그 와중에 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뽑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자, 아니면 이거를 가지치기를 해서 쫙 늘어뜨려?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찔하긴 해요. 그죠?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지고 막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고민하다가 머리가 좀 아파옵니다. 더군다나 얘는 중복을 해서 뽑아도 되기 때문에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냥 평소보다.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얘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끝냈던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가 방금 홀을 하면서 이게 같은
종류의 숫자면 얼마나 뽑기가 쉬웠는지 한번 경험을 해봤지. 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가 분명 홀이고 얘가 짝인데 이것을 같게 보는 방법은 없을까? 같은 걸로 식을 어떻게 조금 변형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짝짝은 서로 같을 수도 있죠. 2, 2, 4, 4, 8, 8 이런 식으로. 근데 홀짝이 같을 수 있어요. 사실상 여기는 이게 없어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그 띄어서 뭐 하시게요? 그치? 더 불편해지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아까 봐서 알겠지만 같은 종류의 숫자가 등호 포함해서 이렇게 숫자의 어떤 흐름을 갖게 되면 중복조합으로 그냥 뽑아버릴 수가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지금 여기가 그냥 A라고 써있는데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 A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원래는 A가 홀수니까 이 뒤에 있는 B보다는 항상 작았지. 이렇게 있을 때는.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거 1을 붙여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가능해져? 같게 되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수가 돼? 원래 A는 홀수였어. 이게 짝수가 돼. 그럼 얘가 짝수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은 원래 있었던 것이 짝수 원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해서 D가 있었는데 여기도 아이디어를 만들어봐. 얘들아 얘를 어떻게 하면 같게 될 수도 있으면서 수의 종류가 맞춰질까? 마이너스 1. 얘한테 하나 빼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면서 얘가 어떤 수의 종류로 바뀌냐면 짝으로 바뀌어버려. 이런 생각이 가능. 기가 막힌 생각이지. 원래는 홀짝, 짝홀 이렇게 수의 종류가 달랐고 그 다음에 크기도 확실히 컸는데 선생님이 이런 작업 한 번을 해주니까 두 번을 해주니까 얘네들이 같은 종류의 수로 바뀌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어느 수를 뽑아야 되냐면 짝수만 4개를 뽑으면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여기 1부터 13 중에 짝수는 이렇게 있어요. 총 몇 가지예요? 6가지 숫자예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버려요? 4개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2개가 아니죠. 왜? 앞뒤도 짝수처럼 보이게 지금 선생님이 눈가림을 해놓은 거야. 알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으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시 들어주면 바로 알아. 자, 이렇게 돼.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뽑을 때 8, 8, 12, 12 이렇게 뽑아도 돼야 안 돼? 돼요. 선생님이 만약에 8, 8, 12, 12 뽑으면 여러분들은 맨 앞에 게 두 번째 게, 세 번째 게 12, 네 번째 게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도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 없이 뽑는 중복 조합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뽑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를 8이고 얘가 8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 이렇게 뽑을 수 있다 했잖아 방금.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얘는 A에다 1을 더한 게 8인 거야. A는 얼마였겠어? 7이었던 거야. 찾은 거야. D에서 1을 뺀 게 10이었던 거야. 그럼 D가 얼마였겠어? 13이었겠지. 이렇게. 이런 방식이 가능해지. 아주 놀랍지. 신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종류의 어떤 수의 종류를 뽑는 건 진짜 괜찮았다. 그래서 얘를 의도적으로 식 변형을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짝수를 뽑아 놓으면 이렇게 더하고 뺀 게 짝수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A 값은 홀수고요. 실제로 D 값은 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친구가 선생님 그러면 가운데 걸 바꿔가지고 뭘 해버리고 싶어? 여기를 홀수로 바꿔놓으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조금 난감할 수 있어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얘네가 만약에 같은 수였으면 얘를 하나 올리고 얘를 하나 되나? 괜찮나? 어차피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해보세요. 난 안 할래. 해보세요. 가운데 걸 바꿔도 될까? 예를 들어 바꾼다고 하면 어떤 걸까? 얘를 하나 빼고 얘를 하나 키우나? 근데 그러면 가운데 등호가 빠져버리는 그치, 그런 문제가 발생하네. 곤란할 수도 있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뽑은 다음에 가운데 두 개가 같은 경우를 또 빼줘?
불편하긴 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336개 나와요. 계산 잘 됐어요? 네. 7H4에 6H4 이런 의미가. 방금 한 문제가 2024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예요. 만약에 저런 생각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열해야 돼요. 30번 문제잖아. 야, 나열해서 풀린 것 같지 않냐? 이거 시험장에서 만나면 이거 무조건 할 수 있고요. 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왜? 뭐 찾아?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1, 2, 3, 4 1, 2, 3, 4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그냥 함수야. 근데 이런 거 만족하는 함수. 와우. 자, 지금 보면 F2, F3, F4가 흐름을 갖고 있어요. 요거는 흐름을 갖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거 아주 무난하죠. 자, 선생님이 궁금한 거. 자, 그러면 혹시 이런 건 돼? 네, 이런 거 돼요. 1 아무데나 쓰면 되고 이런 거 돼요. 왜? 등호가 들어있잖아. 그치? 야,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돼? 와우. 얘도 되는 거예요. 등호에 등호 다 있으니까. 이런 것도 돼요. 그래? 그리고 1은 어디에 화살을 쏠 수 있어요? 1. 그치. 얘는 아무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 데나 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유로운 애고 얘네 셋만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이 문제 다 풀었어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해요? 1이 쏠 수 있는 후보가 몇 개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이 1의 막대기를 했을 때마다 2의 막대기를 했을 때마다 3에 했을 때마다 4에 했을 때마다 이 뒤가 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1은 4가지 경우가 가능해. 이렇게 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딘가에 쏴놓으면 난 이제 관심 없어. 얘네가 중요해. 2, 3, 4 2, 3, 4가 화살을 받는 애들은 반드시 흐름을 갖고 있어야 돼. 갈수록 커지거나 같아도 됩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아져 버려요. 선생님이 3개를 이런 식으로 고르면 여러분들이 자동 배열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쵸? 얘 어디다 쏴요? 얘는 3, 4 얘는 4 그렇지. 근데 이거 선생님이 화살 가져갈 때 혹시 3, 3, 4 골라도 돼? 자, 얘 어디로 가? 3 얘 3 얘는 그렇지. 그 가능한 거지. 이렇게 가능해. 그러면 야 오버해가지고 이거 가능해? 아까 얘기했지. 3, 3, 4 가능했다고 그치? 그 결국엔 뭐냐면 4개의 숫자 후보 중에서 화살 맞을 3발을 반드시 골라주면 되는데 어떻게 고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중복을 허락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를 2, 3, 4를 고르든 3, 4를 고르든 결국 여러분들이 순서 세팅 해줄 거죠. 선생님 마음속에 또 들어다 나가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 뽑을 때는 순서 없이 중복 조합으로 뽑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4H3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이 돼서 끝나야 돼요? 곱하기가 돼서 끝나야죠.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이 어딘가에 화살을 쐈을 때마다 2, 3, 4가 돌고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9번을 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떡할까요? 자, 일단 x 1, 2, 3, 4, 5, 6, 7 이 있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고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한 번만 쓸까? 1, 2, 3, 4, 5, 6, 7 네, 이렇게 돼 있어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맞다.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래요. 그럼 뭐부터 생각해야 되나?
치역 누가 할래? 이거부터 벌써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치역을 3개를 골라야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 치역을 고를 때 2, 2, 4 이렇게 골라도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왜요? 이게 화살을 맞을 애들의 모임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골라버리면 얘가 그냥 화살을 좀 더 맞는 거잖아, 그지? 실제로 치역은 2, 2, 4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집합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2, 4 이렇게만 쓰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고를 때 몇 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7개 중에서 화살 맞으면은 3개를 다르게 골라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네. 그러면 선생님 또 이거면 이번에는 3, 5, 6 고르는 거랑 5, 6, 3 고르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치역을 지금 골랐어. 3, 5, 6 고르는 거랑 5, 6, 3 고르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왜 대답이 다르죠?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는 똑같아요. 왜? 그냥 화살을 맞은 결과 표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고를 때 3, 5, 6을 고르나 5, 6, 3을 고르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흐름은 누가 만들어줄 거냐면 나가 만들어줄 거라 그래요. 아직 나를 안 읽어서 그렇다면 이제 나를 읽으러 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7개의 원소 중에서 누가 화살 맞을래? 3명을 찾는, 3개의 숫자를 찾는 걸 먼저 할 수 있겠죠. 그럼 제일 쉬워요. 7개의 숫자가 있는데 누가 화살 맞을래? 자, 몇 개 고른다고? 3개를 고른다고. 근데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이거 중복 허용해? 아니요. 아니야. 그러니까 중복조합 문제를 계속 풀었다고 해서 얘도 무조건 H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얘는 뭘로 뽑는 거야 그러면? C로 뽑는 거야. 뽑아만 되는 거야. 그리고 화살은 나에 의해서 쏘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나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집합 X에 임의의 두 원소 어떤 거를 2개 골라. 근데 2개를 고르려는데 여기 등호 없이 한쪽이 무조건 크지. 그 얘기는 선생님이 이 왼쪽 라인에서 2개를 고를 때 3, 3 이렇게 고를 수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반드시 다른 걸 골랐다는 얘기야. 그래야 크기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서 4, 6을 골랐어. 그러면 4의 함수값 F4랑 6의 함수값 F6이랑 이렇게 크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큰 걸 넣은 게 더 크게 나오거나 같아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도 되게 비슷해. 얘도 되게 비슷해.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4, 4, 6 이게 화살을 맞을 후보라고 한번 해봐. 지금 요 7C3 가운데 한번 지금 어떤 예시를 든 거야. 이렇게 3개를 뽑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연결할 때 뭐 내 맘대로 연결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어디 때문에 없어? 이거 연결 되게 많이 7개나 다 연결해가지고 잘 봐야 돼. 이거 어디 때문에 지금 나가 깨졌어? 요거 엇갈린 것 때문에. 크로스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냐면 같은 걸 이렇게 선택하는 건 가능해. 왜? 크거나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 숫자가 커지면 함수값도 큰 쪽으로 붙어야 돼.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아까처럼 엇갈리는 건 불가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해. 어떤 그 얘기를 해? 너희들이 또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지. 알겠지? 무슨 얘기야? 선생님이 3, 4, 6이 결국에는 화살 몇 개를 받아야 이 얘기가 끝나냐면 1, 2, 3, 4, 5, 6, 7이 쏘는 화살 몇 개야? 7개를 얘네 셋이 다 받아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하고 똑같냐면 3 고르고 4 고르고 6을 고를 건데 5, 6, 7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골라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 배열을 또 해주는 거지. 얘는 화살 하나 맞았다는 뜻이고 얘는 화살 3개 맞았다는 뜻이고 얘는 화살 3개 맞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동 배열이야. 자, 1 어디로 연결해야 돼? 2는? 그렇지. 3은? 4는? 그 다음 5는? 6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또 뭐 해버리는 거냐면 3, 4, 6이라고 하는 어떤 3개의 문자를, 숫자를 여러분들이 화살 7개를 잘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거 뭐랑 비슷해? 앞쪽에서 했던 A, B, C, D가 있는데 같은 공책 10번 나눠주기. 못 받은 애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얘는 조금 다르다. 잘 봐. 자, 선생님이 3개의 문자가 있어. 총 화살 몇 발을 나눠 갖기로 했냐면 7개를 나눠 갖기로 했어. 이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3번마다 아이스크림, 4번마다 아이스크림, 6번마다 아이스크림을 총 몇 개 고르는 거야?
7개를 고르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요렇게 풀었을 때 자, 맞게 잘 나올까?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 금방 3번 맛 아이스크림, 4번 맛 아이스크림, 7번 맛 아이스크림을 총 몇 개 고른다고 했냐면 7개를 고른다고 했지, 그치? 이게 지금 이렇게 써있으니까 숫자처럼 보여서 뭐 저게 뭔 소리야 그러겠지만 실제로는 화살 맞는 첫 번째, 화살 맞는 두 번째, 화살 맞는 세 번째 이렇게 바꿔도 되고 X, Y, Z라고 바꿔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얘네들이 화살 맞는 개수를 다 합쳤을 때 7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냥 보고 딱 계산하면 3H7 한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자, 중복조합에서 대표 유형 문제 뭐였냐면 음화정하고 자연수 문제 있었지, 그치? 자, 이거를 이렇게 풀었다는 건 이게 무슨 문제였어? 음화적 문제였어. 선생님이 지금 뭐 보고 싶냐면 얘들아 이거 저기 지금 3, 4, 6이 화살 맞을 때 음화정으로 맞아야 돼? 자연수로 맞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거를 음화정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고르는 게 가능해.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화살을 맞았어 안 맞았어? 원래 맞으려고 내가 뽑아놨는데 이게 안 맞으면 치역 처리가 돼 안 돼? 치역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럼 치역이 몇 개가 돼버려? 2개가 돼. 그러니까 내가 숫자 3개를 고르면 걔네들은 반드시 1개 이상의 화살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살을 1개 이상 받아야 되는 거야. 자연수 문제야. 그럼 이렇게 7개 화살 쏴야 될 때 1개를 반드시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미리 하나씩 주고 시작하라 했지. 이렇게 주면 이제 선생님이 화살 몇 개만 더 쏘면 돼? 4개만 더 쏘면 돼.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3개의 사람, 뭐 3개의 숫자에 화살 4발을 중복을 하게 뽑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발이 지금은 여기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거죠. 만약에 4발이 이렇게 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지금 여기 1발, 두 번째 거 1발, 저 세 번째 거 지금 몇 발 받는 거야? 5발 이렇게 받을 거야. 그러면 연결할 때 어떻게 되겠어? 1은 어디로 가? 3. 2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한다는 얘기. 그래서 얘는 요게 아니고 요걸로 계산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그냥 저 화살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화살 누가 맞을래를 골랐고 그 다음에 화살을 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끝나? 네, 곱하기. 골라졌을 때마다 화살을 쏘는 거야. 그래서 2개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7C3은 35고 뒤에 거 계산하면 15 이렇게 되겠죠. 걔네들 곱하니까 숫자가 크네요. 525? 다른 반 시켰더니 계산 틀리더라고. 이거 조심하시고. 자, 얘를 만약에 이 자연수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아까 선생님이 X표 쳐버린 3H7로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얘들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살을 안 맞은 애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렇게 푼다고 이걸로 푼다고 하면 이 3H7이라고 하는 개수에서 빼줘야 돼. 어떤 거? 화살 맞는 숫자가 한 종류로만 화살 맞은 거. 그 다음에 2종류로만 화살 맞은 거를 빼줘야 돼. 근데 놀라운 건 이 2종류로만 맞는 걸 계산할 때 한 종류로만 만나는 계산이 여기에 이미 또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이 괄호 속에서 한번 또 빼줘야 돼. 이해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조금 까다롭고 불편할 수 있겠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저 자연수의 해를 생각하는 요거 하나씩 미리 주고 시작한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편리한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없죠? 이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얘기가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네, 이항정리라는 거예요. 네, 이항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옛날 얘기를 해보면 A 플러스 B가 있고요. 얘를 0차 했어요. 사실 0차를 했다는 건 뭐야? 이게 뭐야? 0차 하면 어떻게 돼? 0은? 1. 얘 1이에요, 1. 0차 했다고 0 하시면 안 돼요. 1이에요.
밑에 거는 되게 당연하게 그냥 A 플러스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우리 공식을 알아요. 중학교 때 했어요. A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네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외웠어요. 이거는 1학년 때 배웠어요. A에 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맞아요. 근데 4제곱부터는 안 외웠어요.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가 풀으라고 하면 풀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뭔가 빠른 계산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창의력 수업 같은 거 했으면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울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전개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의 오늘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A 플러스 B를 N제곱하고 싶어요. 심지어.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냐. 자 여기에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이라는 건 결국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괄호가 이렇게 4번 반복되어 있는 거죠. 이거예요. 그죠?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얘를 골라가지고 분배를 하냐면 여기서 A, 여기서 A, 여기서 A, 여기서 A를 한 다음에 싹 다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A의 4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 만약에 A, B를 골라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요? A 세제곱 B가 되는 거죠. 근데 A 세제곱 B는 요렇게만 곱해야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서 됐냐면 우리 중복조합 처음 배우는 날 항의 종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예제에서. 그치? 선생님이 예제는 안 풀고 유제는 안 풀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얘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B가 어디 써도 돼요? 요 앞에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써도 돼요. 그래서 얘는 A 세제곱 B라고 하는 건 총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 4번 나온대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A 제곱 B 제곱.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냐면 A를 하나씩 떨어뜨리고 B를 하나씩 늘리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4차를 전개하면 반드시 모든 항은 이 2개의 차수를 합쳤을 때 4가 돼야 되는 뜻이야. 자 그럼 봐봐. A 2개, B 2개? 할 수 있지. 자 이번에는 A 2개, B 2개면 우리 되게 당연하게 A 2개, B 2개. 근데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A, P, A, P. 그 다음에 A, P, B, A. 그 다음에 선생님 무서워요. 자, A 있고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 B로 시작해야 돼? B, A, A, B. 자 선생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물론 세는 거 몇 개 안 돼서 다 셀 수 있는데 지금 세려고 보니까 결국에는 4개의 자리를 채우는데 A 2개, B 2개를 채우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럼 선생님이 이거는 뭐냐면 4개의 자리를 채우는데 A 2개 들어갈 자리 정하면 나머지 그냥 B 들어가면 땡이죠. 네. 그럼 여기서 4, C로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4C로 뽑아요. 4C 계산하면 얼마죠? 6개, 6개. 그러면 10을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6개였던 거야. 어디서부터냐면 A, A, B 요렇게 6개 나왔다는 거야.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앞에 들어가는 게 4C라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괄호가 쭉 있으면 A 몇 개 고르고 B 몇 개 고르는지에 따라서 이 앞에 조합기호가 들어가면서 식이 써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고 싶냐면 얘를 전개하고 싶은데 전개를 할 때 이 조합기호를 사용을 해서 얘를 쭉 나열을 해보고 싶어요. 네. 조합기호를 이용해서 나열을 쭉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이제 나열을 해볼게요. 자, 근데 나열을 할 때는 아무거나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면 너무 헷갈리니까 나름대로 흐름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거듭 제곱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A의 몇 제곱 이거부터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부터 나오면 좋겠어? A의 n제곱부터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4제곱 그쵸? n제곱 이렇게. 그러면 A가 n제곱 될 때 B는 몇 제곱 되어서 있을까? 사실은 이게 0이라서 안 보이는 거죠. 1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n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괄호의 개수에서 A나 B를 고르면 돼. 근데 이 조합기호의 장점이 그거잖아. A를 골라도 되고 B를 골라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합으로 청소당번을 골라도 되고 집에 빨리 갈 사람을 골라줘도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n개의 괄호 중에서, 자 근데 요거 쓸 때는 우리 교과서랑 똑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면 B의 개수를 선택할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B가 몇 개 골라줬어? 1개 골라줬어. 요렇게 시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a n제곱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봐서 알겠지만 A를 하나씩 덜 선택하고, 자 그럼 A를 하나 덜 선택하니까 뭐라고 쓰면 적당하겠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쓰면 적당한 거지. 그럼 그때 B는 몇 번 골라졌을까? 그치, 합쳐서 반드시 n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죠. 그러면 총 n개의 괄호는 변함이 없는데 그 중에 B가 몇 번 골라진 거야? 한 번 골라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4도 어떤 거야? 다시 쓰면 4개의 괄호 중에 B가 한 번 골라진 거야. 4C1이라서 4였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또 해요. 한 번 더. 자, A는 한 번 더 줄었어.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 이렇게. 그럼 그때 B는 몇 번 골라져? 이렇게 골라져. 그리고 그 앞에 조합 기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n개가 있는데 B를 몇 번 고른다? 2번 고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선생님이 다 올라가는 걸 쓰지는 않을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를 쓸 거예요. 중간 어딘가. 그럼 이번에는 몇 번이 골라진 거냐면 nC 모르는 숫자라서 r을 씁니다. 그럼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거 A는 몇 번 골라진 거고 B는 몇 번 골라진 거다. 이게 보여. 자, 선생님이 요 숫자는 누구 고른 숫자로 쓴다고 했어? B. 그럼 여기에 딱 R 쓰면 예쁘겠지, 그치? 그러면 A는 몇 번 골라졌을까? 그렇지. 원래 n번 고르기로 했는데 r번 가져갔으니까 나머지가 이건 거죠. A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n-가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일반항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런 애들이 쭉쭉쭉쭉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뭘로 끝나야 되냐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는 n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겠어? 빵번 고른 거. 그럼 그때 B 몇 번 골라? n번 고른 거. 그러면 괄호가 n개 있었는데 이거 B가 몇 번 골라질 거야? 요렇게 써져서 결국 최종 마지막에는 B의 n제곱으로 끝나는 거죠. 예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중간에 일반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놀랍게도 확률과 통계는요 1학년만 다니면 그냥 2학년 1학기 때도 배울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원을 안 배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교재를 만든 사람은.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빠진 기호가 있어요. 어떤 게 빠졌냐면 시그마로 설명해 주는 게 빠졌어요. 자, 근데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다 알아. 교육과정 부장이랑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수원을 안 배운 애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선생님 다 알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시그마를 사용을 해서 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지금 어디에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냐면 요 NC 요 뒤에 있는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의 요 위가 바뀌고 있고요. B의 요 위가 바뀌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 여기서부터 흐름이 가는 거야. 자, 얘는 뭐라고 해야 돼? K는 R은 이렇게 쓰는데 K라고 만약에 하면 K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얘는? 네, 0부터 시작했어요. 0부터 어디까지 가요? 맨 끝에? N까지 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럼 여기 NC, K. 그리고 요 K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B의 개수. 여기는 뭐가 돼?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 긴 식을 한 번에 표현한 거. 다시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일반함이라고 했던 저기에 R 대신 K로만 바뀐 거. 내가 R로 했어요. 선생님 저 R로 할래요. 그럼 R 하셔도 돼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요렇게만 바꿔주면 네, 우리가 아는 그 모양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 갑자기 왜 배워요? 왜 배우면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거 통계 때 써요. 네, 통계 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합기호 때문에 여기 나온 거 맞는데 이거 통계 때 이항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우리는 이렇게 뭔가 몇 제곱되어 있는 것을 쭉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위에처럼 이렇게 조합기호를 사용해서 개수를 표현한 이렇게 쭉 나열한 얘를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개수들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 개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겠죠. 아마 오늘은 못 풀 수도 있지만 다음 시간에는 풀 건데, 선생님이 거기 28쪽에 있는 우리 교과서 28쪽에 있는 교과서 28쪽에 있는 거기 있는 예제나 문제는 안 풀고 싶고요. 그 밑에 이후로 있는 거나 풀든지 말든지 어디 풀 거냐면은 29쪽에 있는 거나 좀 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건 안 하고, 선생님이 전개하라는 문제를 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그 문제 내려면 그 안과 검사 한번 받고 눈이 멀쩡하다는 게 이제 확실해지면 그때 이제 전개하라는 문제 낼 수 있겠죠. 왜냐면 안 그래도 너네 진짜 글씨 겁나 못 쓰는데, 얘는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밑에 작은 첨자도 문제고요. 위에 제곱자리도 잘 안 보이게 여러분들이 쓰거든요. 선생님이 전개하라고 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 뭐는 물어볼 수 있겠어? 이런 개수 계산하는 거는 충분히 100번 1000번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거기 예제 이것부터 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야, 오늘 9월 3일이야, 4일이야? 4일. 완전히 숨었구만. 나 민규야 크로토 프레이를 역시 학생이. 너는 왜 이거 안 해? 나 다음 주야. 지금 혼자 고생하는 거야. 지난주에 했잖아. 맨날 하고. 안녕히 계세요.